지금 푸신 게 단기매매증권 취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은요. 그 두 번째 줄에, 이거. 자, 그 두 번째 줄에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수수료 보이세요? 거기서부터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까지 밑줄.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수수료 등은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여기에 해주시고. 자, 들어보시죠. 뭐냐면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론 좀 잡을게요. 그 원래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원래 자산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자산에 더하는 게 맞죠. 원칙은 그거 맞아요. 했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FM대로 따지면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 부대비용 원래 더해야 돼. 원래는 더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단기매매 증권이 주식으로 따지면 단타 치시는 분들이잖아요. 단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맞죠? 그럼 그분들은 수수료를 많이 엄청나게 죠.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증권회사에 수수료 갖다 바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회사는 되게 좋아해요. 단타 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수수료 갖다 주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수수료를 워낙 취득할 때 많이 내잖아요. 많이 다 보니까 원칙은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은 2월 되죠. 2월 된다라는 건 자산을 관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비용은 2월이 안 되니까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 다음 연도 가면. 알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실무상 편의성 있죠. 실무상 편의성을 위해서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 비용 있잖아요. 걔를 예외적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에 단기매매 증권 아래 취득 시 부대 비용 여기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업의 비용 우리 몇 번 때 쓰죠? 그렇죠. 900번 때 쓰죠. 그럼 왜 우리가 이유를 아시고 외우시는 거하고 뭐 그냥 암기하는 거 좀 기억에 남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는 항상 여러분들 재고 자산을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죠. 그럼 재고 자산이 아니잖아. 채권하고 주식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외적인 비용 900번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낚시. 일단 단기 매매 증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면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일단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첫 번째가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은 그냥 수수료 비용 떤다. 실무상 편의 때문에 그래요. 얘만 그래, 얘만.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제가 만든 문제에 실제로 거기 액면 금액이라는 게 있죠.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혹시 삼성전자의 주식이 액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액면 금액이 그 회사의 주식에 적혀져 있는 금액을 액면 금액이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말고.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가는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단타 치러 들어가셨을 때가 단기 매매 증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00원 주고 사실 수 있다, 없다? 있으면 저 소개 좀. 저 100원 주고 살 수 있으면 저 여기 강사 안 해도 돼. 그렇죠? 돈 막 다 빌려가지고 100원 주고 사면 얼마나 꿀이야. 그래서 근데 지금 얼마 한 7만 원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액면가 안 써.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 주고 절대 못 사요. 맞죠? 당연히 지금 거래가 되는 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액면가는 낚시 자료예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 다른 회사 주식 살 때는. 맞죠? 낚시 자료고 그때는 우리가 취득원가 쓴다라는 거예요. 알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250주 곱하기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일반전표 임명 1월 8일이죠. 8일에다가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250만원, 차변의 수수료 비용 5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인가요? 현금이죠. 이거 뭐야? 현금. 현금 이렇게 써 일단 계정 과목. 분계는 아시지만 차변하고 대변을 달리 쓰셔도 돼요. 달리 쓰셔도 되는 거 아니고 차변하고 대변의 순서를 달리 해도 돼요. 대변이 먼저 오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전표 입력할 때 그 우리 채권하고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된다라고 들으셨죠?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채권하고 채무가 아니면 거래처가 걸리든 안 걸리든 채점 대상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여기 이 세 개의 자가 전부 다 채권 채무는 아니죠. 채권 채무 아니니까 전 거래처를 안 건 거예요. 근데 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랑 앞으로 이 일반 전표 입력을 보실 때 거래처가 안 걸렸으면 그냥 채권 채무 아니니까 거래처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된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제가 거래처를 꼭 걸어 놓으면 걔는 반드시 채권 채무니까 거래처 거세요라는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거래처 안 걸리면 그냥 거래처 걸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오케이? 예. 다 대신에 우리 시험에 부분 점수, 우리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부분 점수가 있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채권 채무에 거래처 안 걸면 1점이에요, 일단. 1점 깎이는 게 아니라 3점 중에 1점입니다, 1점. 알죠? 그리고 입력 중에 우리 적요 입력 중에서 무조건 채점 대상이 혹시 뭐라고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우리 유일하게 적요 중에 채점 대상이 있어요. 타계정 대체입니다. 타계정 대체. 처음 들어보세요. 타계정 대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알죠? 그래서 타계정 적요 8. 적요 8. 배웠죠? 적요 8. 뭔지 모르겠어. 적요 8. 그렇죠? 그래서 적요 8 타계정 대체 거는 거 빼고는 적요는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됩니다. 알죠? 그거 빼고는 부분 점수는 없어요. 알죠? 그냥 계정 과목 틀리든 이 비용 번호 틀리든 다 빵점이에요. 계정 과목 하나 틀린 빵점, 부분 점수 없어요. 알죠? 그래서 꼭 계정 과목이랑 이런 번호 신경 써주셔야 돼요, 무조건. 알죠?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도 맞지만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걸로 만든 거예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알죠? 그래서 좀 문제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쉬운 것까지 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중간 난이도, 쉬운 거 다 대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양해 좀.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취득에서 핵심을 잡아주시고,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부탁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도 자주 틀리세요, 여러분들이. 왜요? 또 렉 걸렸어, 이거? 아휴. 렉 걸린 거네, 이거. 이거 좀 진짜 지워야 되겠다. 일단 붕괴만 끊어주세요, 붕괴만. 붕괴 미리 끊어졌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이제 붕괴만 잘 맞으시면 되니까. 바탕화면에 쓸모없는 애들 좀 많이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럴 거야, 아마. 아니. 근데 이거 왜 숫자가 안 맞는데? 차변이 더 크잖아요, 금액이 지금.
자, 여러분 보실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화면 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우리가 상품하고 제품 팔면서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정 과목이 더럽게 많죠, 여러분들. 여기 계정 과목에 막 급여부터 여기 소모품비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급 수수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서 급여 얼마나 갖고 이런 것들을 회사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죠?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죠.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한테 중요하다가 아니라 항상 주주한테 중요한 거, 주주 채권자.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회사 영업이익이란 말이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핵심이야. 단기순이익은 우리가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까지 고려한 거죠. 그죠? 근데 영업의 비용하고 영업의 수익은 일회성이잖아.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발생하는 거. 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쩌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 늘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서 얼마의 뭐 복리후생 이런 것도 썼는지 다 보여줘요. 계정 과목을. 여기요. 근데 얘랑 이제 비교하실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기타 손실이 영업의 손실이다라고, 영업의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잘 보이시는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있고, 그 다음에 뭐 외출 채권 처분 손실 있고, 기부금 있고, 뭐 외압 환산 손실, 외환차손 이런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왜 여기에는 수수료 비용이 없어요? 왜냐면 기타 손실이에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닌 거니까 그냥 어떻게 보여주냐면 통합해서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핸드폰이나 반도체 있죠. 반도체를 팔면서 수수료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적어요. 무조건 적습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니까. 하지만 삼성전자가 건물이나 토지를 팔면서 수수료 낼 수 있죠. 부동산 중개 우리가 팔아주시는 분들 수수료 나갈 수 있죠. 그건 별도로 안 적어요. 여기에다가. 왜 안 적을까요? 주주한테 유용한 주주가 관심 없는 정보예요. 그렇죠? 또 토지나 건물을 팔고 얼마의 수수료를 썼는지 그래서 별도로 안 보여줍니다. 주가 영향 안 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중요한 건 구분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 교재 44페이지 가보실래요? 또 뭐냐? 자, 교재 44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푼 게 단기 매매 증권 양도 또는 처분이죠, 여러분들. 그죠? 44페이지 맨 위에요. 단기 매매 증권 양도 처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단기 매매 증권의 첫 번째 줄에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에 밑줄 치시고, 첫 번째 줄에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에 밑줄 좀 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그 진한색 글씨 있죠. 진한색. 처분 시 매각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처분 손실에 가산한다. 여기에 밑줄 좀 치시고. 여기다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줄에 밑줄 친 거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뭐라고 적으시면 받은 금액에서 차감이라, 처분 금액에서 차감. 처분 금액에서 수수료 차감. 처분 금액에서 수수료 차감. 처분 금액에서 수수료 차감. 그리고 가로치시고 별도 비용 X. 비용 X. 그렇죠? 처분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지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된 영업 활동에서 판 게 아니에요. 주주한테 안 알려줘도 돼요. 얼마의 수수료 들었는지. 알죠? 요게 핵심, 요게 핵심.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수수료 비용 쓰세요. 알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회계하실 때 좀 익숙해지셔야 될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다시 그 유인물로 돌아와서, 그럼 유인물 읽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유인물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0주 곱하기 15,000원에 처분했으니까 450만 원에 처분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수수료 7만 원 나갔죠? 그럼 7만 원 나갔으면 그냥 받은 돈은 얼마냐면 44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3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443만 원에 팔았으면 이익은 요 금액과의 차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적으시면 어떻게 돼요? 처분이익이 150만 원이 돼버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처분이익은 150만 원이지만 수수료 7만 원 내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 나라에다가 그럼 나는 143만 원만 이득 본 거잖아요. 맞죠? 근데 수수료는 나가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익에서 빼야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분계는 어떻게 했냐? 자, 1월 12일 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까요. 장부상에서 제거해야 되니까 300만 원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현금은 443만 원만 적는 거예요. 수수료를 빼셔야지 여기 수수료 비용 적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차변에다가. 그럼 이건 처분 이익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짜리를 443만 원에 판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이렇게 143만 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핵심되는 애를 꼭 잡아주실 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그러니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거에서 처분은 그냥 쓴 비용을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받은 거에서 빼버린 금액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곳에 영향 많이 주거든요, 실제로. 자, 이제는 3번 별표고요.